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앞두고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반 총장 측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김승연, 심정숙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채널A와 동아일보가 심층 취재한 결과 어떤 게 확인됐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년 수사 때 박연차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 외교부 장관인데요. 죄송합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는데 네. 2005년에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다로 기억하는 인사들을 채널A와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당시 2009년 수사 당시에 이런 진술을 수사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 진술은 있었다. 네. 그러나 기록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심차장 어떤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이제 수사를 가장 주축으로 했던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부장이 또 아주 굉장히 묘한 말을 해서 이런 취재를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모른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애매하네요. 네. 뭔가 당시 진술이 정말 있었나 이렇게 의심을 품게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박연차 회장 본인은 네. 돈을 준 적도 없고 그런 진술도 검찰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네. 그 보도처럼 베트남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네. 각국 대사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간 거고 네. 1시간 일찍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찰을 쇼핑백에 담아서 걷는다. 그렇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온 거지만 네. 3만 달러를 그 뉴욕에서 네.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축하금으로 건넸다. 누가 그런 큰 돈을 식당 주인 통해서 대신 주냐. 뭐 이런 정말 식당에 말도 안 되죠. 맡겨놨는데 나중에 네. 반 총장 측에서 찾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 보도 자체가 말이 안 말이 안 된다는 된다.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렇다면 네. 말이 안 된다라는 이것 이후에 네. 지금 반박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핵심이죠. 네. 2005년 5월 달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벌어진 일 하나. 네. 네. 그리고 2007년 초,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네. 뉴욕에 있었던 한 식당, 한인 식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네. 이 당사자들의 반박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심차장. 네. 그 그러니까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부터 먼저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2005년 5월에 네. 그 공관에서 그 직접 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박연차 회장이 네. 1시간 정도 파티 전에 와서 와서 그 자리에 자기가 사업을 베트남에서 많이 하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일 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은밀히 1시간 전에 이렇게 돈을 건넨 덕분에 굉장히 반 총장하고 박연차 회장하고 뭔가 가까운 사이로 보이게 됐고 네. 결과적으로 그 로비가 통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당시 외교부 장관이니까 네. 재외 공간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내몰라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기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이제 외교부 장관 시절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분 기억에 외교부 네. 장관 당시의 기억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이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변에 네. 계신 분한테. 아니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늦게 온 거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한 20명쯤 모이는 행사인데 네. 그 자리에 제일 늦었고 박연차 회장이? 박연차 회장이 제일 늦었고 기억하는 게 오자마자 건배를 뭐 이렇게 막 소동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면인데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날 2005년 5월에 있었던 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의 자리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나한테 막 자기 이름 대면서 박연차입니다 인사를 했다는 건데 네. 그때 두툼한 돈가방에 해당이 돼야 될 달러를 20만 원 달러를 줬다? 글쎄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그 공개된 장소인데 거기서 이렇게 선뜻 20만 달러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뉴욕 한인식당 관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보도 내용은 네. 2007년에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업하는 사람 때문에 박 회장이 뉴욕에도 잘 아는 자기 단골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식당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반 총장이 곧 식사하러 갈 텐데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를 주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반 총장이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돈을 가져갔다. 이런 식의 보도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반론이 나왔는데요. 네. 저한테 길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 후에
나한테 축하금이라고 한인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한테 그 누가 맡겨놓은 돈 3만 달러를 좀 주십시오라고 받아왔겠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역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질식게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심 차장, 네. SBS 보도를 보니까 여비서 노트에 반기문 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자, 이 여비서 노트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의 데스노트라 불릴 정도로 이름에 언급된 사람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네. 이 비서 이모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의 다이어리에도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2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2차례 모두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다이어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그 박연차 게이트의 일종의 그 물증이 됐는데요. 네. 이 2차례의 경우에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 이름 옆에 액수가 각각 기재돼 있었고 네. 합쳐서 한 5만 달러라고 합니다. 금액이 네. 좀 다르네요. 아까 앞서 나온 SBS는 거. 5만 달러 정도, 합산해도 5만 네. 달러 정도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시사저널에서 나온 것은 23만 달러. 23만 달러. 네. 이거 거의 한 뭐 4-5배 정도의 많이 차이가 차이 납니다. 나는데 네. 자, 어쨌든 이 다이어리가 재판에 넘어가서 네. 아주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기 때문에 반 총장에 대한 수사가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박연차라는 이름에 대해서 네. 좀 많이 귀에 있다 이런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죠. 네. 어떤 네. 인물인가요? 네, 일단 박연차 회장 경남 밀양 출신이고요. 네. 굉장히 네. 가난한 농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살한 그 성완종 네. 그 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분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졸업이 아하. 최종 학력으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굉장히 기업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수상한 그런 그렇습니다. 분이군요. 네. 그 원래는 신발 공장 공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에 태광 시럽이라는 그 신발 제조 회사를 설립합니다. 네. 그 유명한, 나이키의 네. 제조 업체로 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의 네. 회사들을 갖고 있고요. 네. 전 세계 나이키 한 20%를 만들 정도로 아주 큰 그런 그 기업을 일궈내게 거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것이 내 지갑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아주 아. 돈을 되게 크게 후했던 쓴 모양이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경남 그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나 부산권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네. 정대계 인사들하고 아주 그 폭넓은 관계를 맺었었고요. 그렇죠.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한 20년 지기로도 유명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7년 박연차 게이트 때 그 친노 인사들이 대거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 박연차 게이트, 이제 저희가 오늘 직접 기사가 나온 다음에 세보니까 네. 18명의 이름을 댔어요. 네. 18명. 네, 전직 국회의장 박건영 전 의장, 그리고 김원기 전 의장도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얘기를 듣는 이광재 당시 강원도 지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서가번 의원, 그리고 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이런 사람들이 네.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부분 유죄는 났습니다. 그러나 9명이 유죄였네요. 네, 무죄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네. 저 언론인 출신 이상철 씨, 그리고 김정곤 의원, 그리고 네. 박진 의원도 부분적으로 무죄가 났는데 네. 그렇군요. 이제 당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여비서의 수첩에 박진 의원의 이름이 있어서 검찰이 압박을 해서 물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일이 좋다. 신라 호텔의 로비 화장실 앞에서 2만 달러를 줬다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좀 챙겨보니까 네. 초면에 네. 사람들 눈이 많은 신라 호텔 같은 호텔의 로비 근처에서 네.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선뜻 믿기지 않는다. 이런 네. 판결문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얘기하기 좀 어렵고 네.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박연차 씨는 왜 줬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과 네.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뭐 별건 수사라고 말하는 네. 가족들 다 잡아넣겠다 이런 거 세무조사하겠다 수사를 더 넓히겠다 이렇게 압박이 들면 대체로 이제 그 수사해보고 재판을 해봤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공직자의 이름을 좀 대서 검찰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정황에서 줬는지 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현금을 찾았는지 그런 정황을 똑바로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 반 총장 같은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의혹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네.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그 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이상이면, 경우에 네.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의 범죄일 경우에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네. 지났습니다. 기소할 수 없고 형사소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을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있습니다. 봐야겠군요. 가능성은 없죠. 네. 없는데 이제 유엔 측에서 지금 대변인을 통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선 네. 전국이 곧 앞다 예.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같았으면 몇 달 네. 전만 해도 유엔 사무총장의 이런 돈을 받았다는 것 사람들은 아마 안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최고의 공직자들의 네. 국민의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문이 퍼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월 달에 귀국한다고 했는데 이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공인의식이라는 것, 46년간의 외교관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를 잘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얄궂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죠. 1월 중순 귀국한 반 총장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왜 정치를 하려 하는가? 나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첫 메시지로 내고 싶은데 글쎄 아마 회견이 시작되면 기자들은 23만 달러 받으셨나요? 박연차 씨를 아시나요? 현금을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첫 메시지는 굉장히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심 처장. 네. 야당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그 있는 1위로 달리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 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무조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다 밝혀라. 예. 그리고 신노 인사였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반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반면에 반 총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네. 비박계 이번 주에 네. 창립된다고 하는 그 네. 신당의 경우에는 김성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내긴 했지만 아마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반 총장 등장에 민주당이 지레 겁먹고 허둥댄다. 네. 원래 그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게 바로 박연차 게이트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지 말라. 이렇게 직격단을 날렸습니다. 네, 확실한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면 이 또한 단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승년 차장,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